중국 학자 왕건군의 해석에 따르면 서기 399년 신라 왕이 광개토왕에게 사신을 보내 웨인이 영토 내에 가득하고 성과 연못이 파괴됐으며 신라 왕은 천민이 되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1년 후 서기 400년 광개토왕의 군대가 내려왔을 때 신라의 성 안에 웨인이 가득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웨인이 1년 동안이나 신라 영토 내에 가득했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이 왜군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한반도의 남부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단 주축이 어딘 것 같으면은 저는 가야라 생각하거든요. 왜 그게 가능한가 하면은 그 당시 왜 일본 사회는 그러니까 왜는 일본 열도 사회는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야의 철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가야가 철을 줬을 경우에 왜에서 가야에 줄 게 뭐 있느냐? 저는 그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노동력이라든지 왜 또는 이게 모자라는 왜의 그 하이로스의 군대. 그러니까 어디까지 주축은 말이죠. 저는 가야였다 생각합니다. 신라성을 함락한 세력은 그 주축이 왜가 아니라 가야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문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까닭은 무엇일까? 역시 이 가야군과 왜구의 연합군 그리고 그 신라군과 고구려군의 연합군의 대적이라고 봐야 할 텐데 아마 광개토왕 능비가 그 광개토왕을 추모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야를 쳤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바다 건너 있는 잘 모르는 미지의 세력 또는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왜구를 쳤다고 하는 것이 그 광개토왕의 그 공덕을 더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왜곡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서기 399년을 전후한 시기 철갑으로 무장한 금관가야의 기마 전단이 신라를 향해 진격한다. 바다를 건너온 왜군도 이에 합세한다. 그리고 마침내 가야와 왜 연합군은 신라성을 함락하기에 이른다. 이 엄청난 사건을 역사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을까? 삼국사기는 이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단지 왕의 말이 무릎을 꿇고 슬프게 울었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당시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 후 신라의 구원 요청에 응한 광개토왕 5만 보기병의 대대적인 참전으로 전세는 삽시간에 역전된다. 비문에는 고구려군이 왜의 배후를 쫓아 금관가야 종발성에 이르렀고 이내 항복을 받아냈다고 기록돼 있다. 신라성에서 퇴각한 가야와 왜 연합군은 고구려군에게 추격당한다. 금관가야는 고구려군에 대항하지 못하고 종발성과 그 밖의 여러 성들이 항복하게 된다. 이로써 한반도 사상 초유의 대전은 금관가야의 참패로 종결된다. 신라 침공에 성공한 금관가야가 한반도 남부의 패권을 막 손에 쥐려던 순간의 일이다. 서기 400년의 이 대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발굴이 끝나면서부터다. 발굴 결과 철갑옷을 부장한 대형 고분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이다. 금관가야는 4세기 말까지만 해도 그 고분 묘강의 크기가 10m 이상이 되고 그 안에 많은 부장품이
출토되는 아주 광대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5세기 초 이후로는 그 김해 지역에서 묘광 2m 이상이 되는 그 고분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단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다른 가야 지역의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가야 지역은 의연히 가야 멸망 때인 문헌상으로 볼 때 가야 멸망인 6세기 중葉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배자 집단의 묘역을 정해가지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단 그 가야의 출발지자 가야의 뭐 절대적인 맹주였단 말이죠. 금강가야만은 5세기 총과 전입에 중단돼 버리거든요. 대성동 고분군의 축조 중단. 그것은 금관가야, 나아가 가야연맹 전체를 지배하던 집단이 그 절대적인 지위를 일시에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금관가야 몰락의 징후는 같은 시기 부산 복천동 고분군에서도 발견된다. 가야의 독자적인 유물들을 배출하던 이 지역에 갑작스럽게 가지형 금동관 같은 신라색 짙은 유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패전 이후 부산 복천동 지역이 신라 영향권에 들게 됐음을 의미한다. 금관가야의 실질적인 멸망. 이제 그 시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서기 532년이 아닌 서기 400년으로 수정돼야 할 것이다. 광개토항 비문과 철갑옷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근거로 금관가야가 몰락한 이유를 추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금관가야는 강력한 철갑 기마 군단에다 왜를 끌어들여서 신라 정벌에 나섭니다. 마침내 신라 정복에 성공해서 한반도 남부의 패자로 자리 잡으려는 순간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아들인 고구려 군사 5만 군사에게 무참히 패배하고 맙니다. 이것이 서기 400년에 벌어진 한반도 남부의 대전쟁의 결과이고 금관가야가 몰락한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 고고학적 증거로는 이때의 금관가야가 실질적으로 멸망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강국 가야도 고구려의 적수는 아니었습니다. 패망한 금관가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김해 땅에서 완전히 와해됐던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대규모 탈주를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철갑옷을 통해 가야의 선택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400년 무렵 일본 열도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다. 새로운 형태의 철갑옷이 급작스럽게 출현한 것이다. 새로운 양식의 철갑옷은 정결 기법으로 만든 것으로 가야 철갑옷의 정결 기법이 서기 400년 이후 일본에 갑자기 도입된 것이다. 획기적인 변화는 출토량에서도 나타난다. 400년을 경계로 일본 철갑옷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일본에서 그